자, 대리를 하나 정리하자고요. 대리 부분이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건 아시죠? 거의 요 근래에도 세 문제씩은 계속 배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민총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는 건 아니에요. 대략 따라올 수 있죠. 대략 뭐다라고 하는 거. 대리 파트는 양이 많아요. 대리권, 대리행위, 복대리. 무권 표현인데, 요 파트에서 작년에 세 문제가 배정이 됐고, 29회 때도 세 문제가 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문제 수로는 상당히 양이 많이 나온 부분이죠. 여기는 네 문제, 아니, 세 문제 정도. 의사표시는 원래 29회 때는 한 문제가 배정이 됐고, 30회 때 두 문제가 배정이 됐으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의사표시는 올해 두 문제 나올 거예요. 근데 대리는 무조건 세 문제가 배정이 되더라고요. 보통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놈이 요 무권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이 무권 대리는 별표시 5개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이따가 좀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대리가 뭐냐고 이제 와볼게요, 여기. 우리가 대리는 크게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인데 요걸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 갑이란 사람이 이렇게 건물을 하나 갖고 있는데 얘가 뭐라고 했어요? 서울 사람이라고 했죠? 서울 사람이에요, 지금. 근데 집은 어디에 있냐면 대전에 있어요. 난 예전에 대전이 강의할 때 부자 동네가 그 둔산동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둔산동이 부자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은 고정이에요? 아니면 경제적 가치로 움직이는 거예요? 경제적 가치로 움직여요. 여러분들 투자처를 잘 삼을 때도 부동산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명동이라든지 이런 데 움직이겠어요? 강남 같은 경우는 아마 강남 불패신화? 그러지 않나요? 강남. 다 부자인 건 아니고, 알겠죠? 보통 강남 그러면 서울 내에서도 그래도 좀 살만한 동네 아닌가요?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강남에 안 사는군요. 자, 갑이 서울 사람이고 여기도 좀 과묵해요. 원래 종로도. 이게 처음이라 그래요. 자, 갑이 이렇게 을이란 사람에게 자, 이게 대전에 있다고 집이.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떻게 하냐면 서울 사람이 대전에 있는 집, 둔산동에 있는 집을 팔으려고 해요. 그럼 서울에 일을 그만 제쳐놓고 대전에 가서 집을 팔려고 노력을 하겠지. 근데 못 팔면 어떻게 해? 다시 서울에 와야 될 거고 또 사는 사람이 있으면 또 대전에 내려갈 거고. 자, 여기서 질문.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 자기 활동 범위가 넓어진가요? 좁아지는 건가요? 좁아지지 않아? 서울에 있다가 대전에 가면 서울 일을 못 봐요. 그렇죠? 대전에 하다가 보면 또 서울에 올라와야 되면 또 대전의 일을 못 보잖아. 그런데 여기 대전에 누가 있었냐면 삼촌이 있었단 말이에요. 삼촌한테 삼촌 내 집 좀 팔아주면 좋겠는데요 라고 권한을 주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신할 수 있는 대리권이라 하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권행위라 그래요. 자, 여기서 참조. 원래 갑이 팔아야 될 일을, 매매해야 될 일을 누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을이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대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대리제도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리를 뭐라고 한다? 제신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 대신에 등기해 주세요. 나 대신에 소송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 뭐라 그래? 대신한다. 대리, 제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럼 갑이란 사람이 누구에게 지금 을이란 사람에게 대리권을 준 거죠? 대리를 뭐라고 대리를?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야. 권한. 이걸 권한이라 그래요. 권리는 누구를 위한 거야? 자기를 위한 것이고 대리는 권한이라 그래요. 지금 이 사람이 누구 집을 파는 거예요? 갑의 집을. 갑이 이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갑이 을이란 사람이 이렇게 누구하고 병이란 사람을 물색하겠죠.
매수자를. 그래서 이렇게 뭘 한다는 거야? 이렇게 대리 행위를 할 거예요. 대신하는 행위를 하는데 지금 여기는 매매해달라고 했으니까 뭐래요? 매매 계약을. 등기를 해달라고 수권을 줬다면 뭐라겠어요? 등기를.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소송을 해주세요. 그럼 얘는 뭐예요? 소송 행위를 하겠죠? 그게 대리 행위라고. 그러면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돼요? 갑에게 기속된다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리 효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약속을 정할 건데 요 갑을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 얘를 본인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고 대리하는 사람 있죠? 대신하는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불러요. 그럼 대리인의 상대방이 누구? 가평을 상대방 이렇게 불러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리할 때 대리는 삼면관계가 있는 거야. 첫 번째는 요 본인이 누구에게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주는 경우 있죠? 이걸 우리가 대리권의 관계, 대리권, 수권행위 이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대리인과 상대방과의 행위를 하는 대리 행위 관계가 있고 하나가 또 뭐가 있어요? 하나가 대리 효과라고 하는 거 있죠? 이 대리 효과인 삼면관계 세 가지 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볼 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보면 서설이 나올 거고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삼면관계라고 해서 여기가 가장 대표적인 게 대리권이 나올 거야. 대리권이 뭔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뭐 나와요? 대리 행위라고 해서 대리 행위, 을과 병가의 관계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대리 효과라고 하는데 대리 효과는 별로 시험에 안 나와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가 복대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복대리가 뭐냐면 지금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줬죠. 근데 을이 너무 바빠 일이. 그래서 여기 한 사람을 다시 또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복되는 대리인이다. 대리인이다. 그래서 중자를 지우고 이걸 그냥 복대리 그래요. 여기서 조심할 건 복대리를 누가 선임할까요? 복대리를 을이 선임해요. 대리인이 선임하지만 이 사람은 누구 집을 파는 거예요? 갑의 집을 팔기 때문에 누구의 대리인? 갑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 돼요. 이거 두 개만 외워볼래요? 복대리는 누가 선임한다고? 대리인이 선임하는데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 갑의 대리인이다. 이 두 줄만 기억하면 거의 한 50%가 끝난 거야. 실제는. 나머지는 선임만 보면 되거든. 이게 복대리가 나온다고. 아, 이 복대리가 지랄맞게 이게 29회 때 30회 때 나왔다고. 이게 여러분들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올해는 죽어도 안 나와. 100%. 이게 나오면 죽는데다 안 나온다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여기 봐봐. 얘가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 줬죠.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유권, 권한이 있는 대리인 그래요. 자, 유권이라 그래. 유권 대리인 그럽니다. 그럼 유권이라는 것은 권한이 있다 없다? 권한이 있다.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럼 권한이 있는데 나중에 얘가 집을 팔 때 물어보거든. 얼마 정도 팔면 괜찮아? 그랬더니 한 1억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하고 이야기했겠죠. 근데 얘가 7천에 매매가 된 거야. 7천에 매매가 되더라도 누가 책임져야 돼? 갑이 책임을 져야 돼. 권한을 준 거니까. 그래서 유권은 권한이 있는 거고 이 유권 대리 행위는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게 돼 있다고요. 자, 거꾸로. 자, 무권은 권한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권한 없죠. 근데 권한이 없는데 갑이 을에게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준 적도 없는데 오지랖이죠. 집을 판 거야. 이해돼요? 이거 무권이죠. 그럼 갑이 책임져 안 져? 안 지는 거죠. 무권인데. 권한이 있는데 권한이 없는데 이건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나중에 갑이라는 사람이
집 권한을 주지도 않았는데 집을 팔았다고. 근데 이 친구가 온 거야. 와가지고 뭐라고 하겠어요? 아, 내가 당신들인 을한테 집을 샀습니다. 집을 좀 구경하려고 왔는데요. 하면 갑은 화부터 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얼마에 샀냐고 물어봐야 돼요. 지금 시세가 1억인데 얼마에 사셨어요? 3억에 샀다는 거야. 그러면 화를 낼 필요 있어 없어? 없죠. 빨리 뭔가 이산날짜 잡아서 팔고 넘어가야지. 그럼 이 법률 관계가 전개될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야. 얘가 원래 무권은 권한이 없으니까 본인이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안 지는 거라고. 안 지는 건데 얘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나중에 이걸 추인이라고 해서 추후에 인정한다고 해서 그러면 법률관계가 전개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게. 이것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무권대리라 그래요. 올해도 무권대리는 2문제가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무조건 얘는 별표시 5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거기 여러분들 95페이지 보면 자, 94페이지 봐볼까요? 대리란 개념 보인가요? 대리 개념? 자, 거기 읽어볼게. 대리란 보인가요? 94페이지. 대리란 끊어봐요. 대리란 법률행위라고 돼 있죠? 법률행위 모르겠다. 그러면 계약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계약. 그럼 계약의 당사자 본인을 위하여 끊어요. 자, 타인 대리인이 법률행위 계약을 가로 열고 돼 있죠?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끊어요. 그 법률 효과가 누구한테?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요걸 읽으면 잘 이해가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항상 그러냐면 이걸 거꾸로 생각해봐. 자, 봐봐요. 본인이죠. 본인이 대리권 줬죠. 대리권 줬지. 그럼 대리는 뭘 해? 대리 행위를 하지. 대리 행위를 하죠. 그럼 대리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돼? 본인에게 기속시키는 제도. 다시 본인이 대리권을 주고 대리권을 가진 자가 대리 행위를 하고 그 효과인 대리 효과는 누구한테? 본인에게 기속되는 제도.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 그러면 행위를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대리인이죠. 효과를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갑. 행위한 자와 효과를 받는 자가 다르죠? 이게 대리 제도의 특징이에요. 자, 다시 해봐. 본인이 대리권 줬죠. 대리권을 가진 자가 대리 행위를 하죠. 그 대리 효과는 누구한테? 본인에게 기속시키는 제도. 안 되겠다 그럼 뭐라고 그래? 그냥 대신하는 제도.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대신하는 제도, 대리하는 제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머릿속에 앞으로 약속이에요. 대리권은 무조건 삼각형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본인, 대리인, 상대방. 본인, 대리인, 상대방. 대리권 주고 대리 행위하고 대리 효과를 본인에게 기속시키는 제도. 항상 머릿속에 대리가 나오면 무조건 요 박스, 요 가불병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잊어먹어버리면 대리를 풀기가 어렵다고. 그 대신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지 마요. 갑, 그다음에 그다음에 병 이렇게 역삼각형을 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 왜 요 밑에다 바로 그리는 줄 아세요? 얘들은 한 몸뚱아리야. 갑하고 같은 사람이라고 다. 알겠죠? 한 라인에 그리라고. 역삼각형을 그리지 말고 항상 대리를 그릴 때에 갑을병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충분히 따라오신다고 이게. 자, 그럼 밑에 보면 양가로 2번에 X 대리제도의 사회적 작용은 몰라도 됩니다. 나중에 한번 살짝 이야기할 거고 95페이지에 가면 박스 2번에 대리의 법률상 성질 보인가요? 네, 얘도 X. 통째로 보지 마요. 자, 넘겨볼게. 대리의 종류 나와요? 안 나와요? 3번 나오죠? 자, 거기 이무대리 법정대리 보여요? 이무대리, 이무자 동그라미 치고 위에다가 자, 이 대리의 종류인데 이무 위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이무자 위에다가 이무 동그라미 쳤죠? 동그라미 친 다음에 위에다가 색깔이 있는 걸로 이걸 수권 동그라미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해서 법정이란 말 나오죠?
법정 그러면 동그라미 치고 그 위에다가 뭐라고 써요? 수권 X 이렇게 해요. 수권이라는 것은 주겠다는 거야. 권한을 준다라는 게 수권이거든요. 자, 그럼 봐봐. 나 대신 등기해 주세요. 그럼 뭐겠어요? 수권이죠. 나 대신 소송해 주세요. 이게 뭐야? 수권이죠. 그럼 이무대리인 거야. 이무대리. 근데 법정은 뭐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되는 거. 권한을 주지도 않았어요. 권한을 주지도 않았는데 대리권이 법의 규정에 따라 발생돼. 가장 대표적인 게 신권자나 후견인 제도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법정이에요. 그래서 이무라는 것은 수권이 있는 거고 법정은 수권이 없다. 이 정도만. 그다음 밑에 보면 능동대리, 수동대리 보여요? 그럼 능동이 있고, 능동이 있죠? 능동대리, 그다음에 수동대리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능동은 뭐냐면 적극적인 거, 하는 거야. 계약한다, 소송한다, 등기한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 수동은 뭐야? 받는 거. 상대방이 이거 본인한테 전달 좀 해줘. 상대방이 야 이거 본인한테 전달 좀 해줘. 그럼 이거 받는 거 있죠? 받는 거. 얘는 적극적인 거. 하는 거. 얘는 뭐야? 받는 거. 수동적인 거. 적극적, 수동적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유권, 무권 나오죠? 그럼 유권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위에다가 뭐라고 써요? 권한이 있다. 그 다음에 무권 동그라미 치고 위에다가 뭐라고 써요? 권한이 없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알겠죠? 이거 갖고 시험을 내요? 안 내요. 시험 안 나와. 그냥 구별하는 거야,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래? 이무대리 그럼 뭐라고요? 이무대리 그러면 수권이 있는 거. 법정은 수권 없이 규정에 따라서. 능동은 하는 거, 수동은 받는 거. 그 다음에 유권은 권한이 있는 거, 무권은 권한이 없는 거.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된다고. 나중에 가면. 자, 옆으로 가면 대리권 보여요? 자, 대리권은 요것만 해보게, 여러분들. 대리권은 이제 그림을 그려보게. 여기 대리권 나오죠? 대리권은 누구와 누구 사이 관계일까? 갑과 을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이게 잘 안 바뀌어. 대리 파트는 갑을병이. 그 다음에 대리 행위는 누구하고 누구야? 을하고 병의 관계지. 대리 효과는 누구와 누구? 갑하고 병과의 관계를 대리 효과라고 한다고. 그래서 자, 우리 파트는 여기 대리권 나오죠? 그 대리인과 본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가 이게 주체가 대리인이라고 쓴 건데 정확히는 본인과 대리인이라고 써야 돼요. 그래야 그 권한을 주는 거니까 누가? 본인이 대리인에게. 문구를 아시겠어요? 이게 자세히 보면 그런 게 보인다고 나중에 가면. 자 넘겨볼게.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에서 절대 여러분들 이번에 외워야 될 게 99페이지 보면 판례 하나 보인가요? 표시만 해볼게. 판례 대리권의 범위 보이죠? 판례. 예, 그다음 별 표시 5개. 나중에 제가 이거 외워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안 외워도 돼. 내가 외울 테니까. 알겠죠? 그거 표 나중에 외우면 돼. 그거. 자, 넘겨볼게. 그 다음에 103페이지 와봐요. 103페이지. 자, 거기 대리권의 소멸사유 보인가요? 나중에 대리권도 없어지는 거야. 1호에 보니까 본인 사망 보여요? 사자 동그라미. 대리인 조문 127조에서 대리인 사망에서 사자 동그라미. 성년 후견 개시 뭔지 모르지만 성자 동그라미. 파산의 파자 동그라미. 그럼 붙여 읽으면 어떻게 해? 사사 성파. 보여요? 자, 밑에 128조.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의 전조 경우 외에도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자 동그라미. 종료에 의해서 소멸한다. 법률관계 종료 전에 본인이 숙권행위를 철회 동그라미.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자, 그럼 붙여 읽어볼게. 그 대리권의 소멸사유 4번 박스 보이죠? 그리고 옆에 30회 기출이란 말 보여요? 작년에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그래서 이게 25회 때 나와가지고
작년에 내가 이 시험이 나올 거예요. 조심해라고 그랬거든. 나와버렸는데 요것만 외우면 돼. 나중에 이제 사사, 성, 파, 그 다음에 종료, 철회 이렇게 외우는데 이걸 왜 외울까요? 올해 안 나와 시험에. 근데 왜 외울까요? 모의고사 때문에. 모의고사 나오거든 이게. 사사, 성파, 종료, 철회. 모의고사 점수가 나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아서 상승곡선을 그리거든 이게. 알겠죠? 5월까지 모의고사에서 30개를 넘기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 못 넘는다 하더라도 낙담하지 말라고. 7, 8월 달에 확 올라가니까. 7, 8월 달에 원래.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 대리행위 보인가요? 그 현명주의 보이죠? 현명주의는 올해 지문이 실릴 거예요. 별표지 5개. 작년에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이 판례가. 별표지 5개. 이 정도만 정리해 주시라고. 자, 넘겨봐 이제. 108페이지 가면 제4절 대리효과 보인가요? 네, 그건 X. 나중에 다시 X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복대리 보이죠? 네, 복대리도 X. 올해는 복대리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게요. X 쳤는데 근거가 남았단 말씀 이게. 나중에 나오면 어떻게 할까? 완전히 개차발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 이거 위험부담이야. 이번에 국어에서 대성에서 학원 선생님이 그랬어요. 국어. 수능 억지 시험 봤잖아요. 근데 그 교재는 없다라고 해서 효과가. 근데 답은 있다고 나온 거야. 그래서 국어에서 지금 EJ가 많이 들어갔어요. 수능에. 근데 그 선생님이 없다고 했는데 있다가 답이라는 거야.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한다 어쩐다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거 듣고 야 강의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 생각 들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복들이 안 나온다고 했는데 내년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나오면 어떻게 돼? 나는 완전히 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목숨 걸고 지금 찍는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 모르겠지만. 알겠죠? 그래서 이 기본서를 빨리 버려야 되겠어. 그거를 안 넘겨놔야지. 자, 묶어내리 보이죠? 6절에? 보여요? 근데 이게 묶어내리는 표현대리가 있고 협의대리가 있는데 이 표현대리는 올해 나오기는 어려워요. 이것도 X인데 X라고 치지만 내가 가르치는 다 가르쳐. 알겠죠? 면피용으로. 그래서 어디로 갖다 놓냐면 여러분들 거기 121페이지 와봐요. 거기 오면 계약의 무권들이 보인가요? 예, 거기가 빨간색 별표지 5개 사례형이라고 쓰세요. 사례형. 요거는 할 생각이 없는데 제가 해볼게요. 저 봐봐요. 지금 우리 봐봐. 서설이죠. 대리권은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거야? 본인이 누구한테? 대리인한테. 대리행위는 누구하고 누구하고 하는 거야? 대리인하고 상대방하고. 알겠죠? 자, 이건 필요 없고. 복대리는 누가 선임한다고? 대리인이 선임해. 누구의 대리인이야? 본인. 그럼 복대리가 나중에 일하게 되면 일한 값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누구한테 받아? 본인한테 받는 거야. 갑에게. 본인의 대리이니까. 그래서 다 연결이 된다고. 자, 무권 보이죠? 권한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 요걸 이제 사례형으로 갖고 오는데, 자, 봐봐요. 갑은 집이 있는 거야. 지금 시세가 한 1억 정도 가는데요. 이 갑은 을에게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요. 자, 대리권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 갑이 을이란 사람이 요 누구한테 병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 갑에 대린 을입니다. 이걸 현명이라 그래. 나타낸다. 이름을 현명주의 그래요. 우리가 대리할 때는 저는 누구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밝혀야 돼요. 이걸 현명이라 그래. 현명. 사장님 무슨 상사에서 물건 갖고 왔어요? 그러지 않아요? 누가 이거 보내서 가져왔어요? 그런 거 하죠? 그게 현명이야. 그래서 이 현명할 땐 누구의 갑의 이름을 밝히는 거야. 저는 갑의 대리인 병인데요 하고 한 거지. 그리고 얘가 뭐예요? 둘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야.
그럼 지금 대리권 줬어, 안 줬어? 안 줬다고. 근데 을이 오지랖이지.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계약을 맺은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건 유권이야, 무권이야? 이건 무권이라고. 권한 없이 이루어진 거죠? 그럼 이걸 갑이 이 행위를 책임져야 안 져요? 안 지는 거야. 등기를 넘겨줄 필요가 없어. 얘가 오겠지. 당신의 대리인 을이 나오고 계약했습니다. 당신 집 소유권 넘겨주세요. 그러면 갑이 뭐라고 그래? 저는 을한테 대리권을 준 적이 없는데요? 내가 왜 책임을 져야 돼요? 하고 나가는 거야.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이건 책임은 안 져. 안 진다고. 그런데 얘가 시세가 얼마짜리예요? 1억이죠? 아, 근데 여기서 얼마에 판 거야? 얘가 3억에 판 거야. 그럼 여러분 같으면 당장 이사하죠. 1억짜리인데 3억에 팔았다면 내가 책임지겠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야. 알아들어요? 그래서 법률관계가 전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요. 얘를 뭐라고 그래요? 상대방이요. 자, 내가 2개만 써놓고 가려고. 이걸 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우리는 목차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뭐냐면 첫 번째는 초인권이라고 해서 그거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추후에 인정한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야.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눈치가 빠르면 좋은데 추인 거절권이라고 해서 내가 왜 책임져? 나 이거 거절할 거야. 나 책임 안 져? 이게 추인 거절권이에요. 자, 너무 어렵죠 이거. 세 번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최고권이라는 게 있어. 최고는 뭐냐면 독촉 같은 거. 야, 무권대리 을이 당신 집을 3억에 팔았는데 계약할래요? 하고 물어볼 수 있어 없어? 있지. 밥 먹을래? 라면 먹을래? 하고 물어볼 수 있죠? 이걸 우리가 최고라 그래. 최고한다. 최고권. 세 번째는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철회권이라 그래. 철회권은 안 하겠다는 거. 이 대리권도 없는 놈이 나한테 집을 팔아? 나 안 해. 하고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요? 이걸 철회권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다른 건 없어요. 원래 기초라면 여기 그냥 무권 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데 알아듣죠? 자, 법률 관계가 전개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뭐예요? 초인권, 추후에 인정하는 거, 초인 거절권. 요건 본인의 전유물이에요. 요건 뭐예요? 상대방의 전유물이에요. 얘 거를 얘가 행사하거나 얘 걸 얘가 행사할 수 없어요. 응? 나중에 요걸 한 장짜리 그림을 보게 될 거예요. 이걸. 근데 이게 거의 대표적으로 사례. 아까 통정허위 표시 있었죠? 그럼 이것도 뭐예요? 대표적으로 사례형으로 문제가 배정이 될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하자고요. 그냥 한번 던져본 거야. 목차 정리할 때. 대리가 뭐예요? 대리가? 자, 봐봐. 대리가 뭐야? 본인이 대리권을 줬죠? 그럼 대리권을 가진 자가 대리 행위를 하죠? 행위. 그리고 효과는 누구한테? 본인에게 기속시키는 제도. 이 정도만 알아도 대리 목차 정리할 때 충분한 거야. 유권은 뭐라고요? 권한이 있는 거. 무권은 권한이 없는 거. 이무대리는 수권을 받은 거. 법정은 수권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는 거지. 알겠죠? 능동대리는 뭐야? 하는 거, 적극적인 거. 수동은 받는 거, 소극적인 거. 그 정도 정리하면 된다고. 대리권은 누가 주는 거야?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 행위는 누구와 누구? 대리인과 상대방. 대리 효과는 상대방과 본인. 이렇게 정리하면 이 머릿속에 잔영이 남는다고. 자, 나는 대리권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목차만 정리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권리변동,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 보잖아요. 지금 쭉 전체를 보는 거라니까 우리가 윤곽을. 자, 그 정도 정리해놓고 가자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오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예, 무효와 취소 보여요? 여기 130페이지. 자, 여기 무효 취소 나오죠? 자, 개념 자꾸 갈 건데 요게 두 문제가 나와요. 요거 한 문제, 요거 한 문제. 요건 한 문제 정도. 대리 파트는 몇 문제라고 했어요? 세 문제. 의사는 두 문제. 그러면 얘가 몇 문제 나오겠어요? 두 문제 정도 정리하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보통 요 패턴을 갖습니다. 자, 무효와 취소 보이는 거 보여요? 거기 보면 130페이지에 보이죠? 제가 부탁드리는 건 무효와 지금 요 목차 정리할 때 무효와 취소를 좀 가렸을 수만 있다면 나온 보람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무효와 취소가 비슷하다고 해서 똑같은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서 요걸 하나 정리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혹시 무효와 취소는 29회 때 30회까지 오면서 진짜 뽕을 뽑아붙어요. 무효 취소까지 무효 취소 2회를 걸치면서 문제 수만 3문제가 나왔으니까 취소에서 3문제 총 6문제가 배정이 됐어요. 작년하고 올해까지 해서 여러분들 시험도 한 문제씩은 배정이 될 건데 그 배정은 아마 쉽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무효 취소가. 자, 여기 잠깐 보고 갈까요? 참을 수 있죠? 네. 웬만하면 2시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 지금 나중에 저번 주는 좀 일찍 끝냈죠? 보통 입문 과정이 거의 대부분들이 1시 한 15분이면 끝나요. 근데 이 목차 정리는 시간이 걸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한 3주 지나면 1시 한 20분쯤에 끝날 때 1시 한 20분, 15분 끝나는데 오늘하고 다음 주는 좀 길어요, 수업이. 알겠죠? 이거 힘들어요, 목차 정리하는 거. 쉼없이 하는 거잖아, 지금.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 금방 끝낼게. 참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먹을 거 사갖고 와요. 나눠 먹고 그 친화력을 좀 돈독히 하세요. 중개사의 덕목은 뭐예요? 인적 결합. 알겠죠? 다 돈이요. 돈덩어리라고 옆에 짝꿍이. 알겠죠? 물건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중개하고 알선하고 팔아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이게. 그래야 나온다고. 자, 갑과 을이 자 1억에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5월 1일 날 한 거예요, 계약을. 근데 이 매매 계약이 무효랍니다. 매매 계약이 무효다 이렇게 들어온 거야. 자, 여기서 질문. 이 매매 계약은 성립이 된 건가요? 성립이 안 된 건가요? 성립이 됐으니까 무효란 말을 쓴 거야. 성립이 안 되면 무효 취소란 말을 못 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자, 계약은 성립이 됐는데 매매 계약이 무효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뭐라고요?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당연히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요. 그와 반대로 자, 갑이란 사람 집이 있고 을고 1억인데 똑같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5월 1일 날. 근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이렇게 해요. 똑같은 사례잖아요. 그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취소가 요 매매 계약이 될 때 얘는 유효 무효? 얘는 유효야. 유효인데 여기서 얘가 취소를 한 거야. 취소를 하면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요걸 소급이라 그래. 소급해서 뭐가 되는 거요? 무효가 되는 거야. 무효가. 그럼 다시 해볼게. 무효는요, 처음부터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고, 취소는 뭐야? 일단 유효였던 놈을 나중에 취소를 하면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을 없애겠다. 이게 취소예요. 자, 그럼 둘 차이 아시겠어요? 그럼 얘는 한 번도 따뜻해 본 적이 없죠? 근데 얘는 한 번이라도 따뜻해 본 적이 있죠? 결론은 같아.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건 같아.
근데 얘는 한 번도 유효였던 적이 없는 거고 얘는 유효였던 놈을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여야 소급해서 효과를 소멸시킨다고. 그러면 왜 얘는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얘는 왜 매매계약을 취소를 할까요? 이게 문제죠. 이게 뭐냐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걸 법정사유라고 해서 법으로 정해진 무효사유가 있어요. 당사자가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우리 무효로 합시다 라고 정할 수가 없어요.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는 법정사유예요. 법으로 정해놓고 그 사유가 발생이 되면 무효입니다. 이거 취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법이 정해놓은 거야. 그러면 자 봐봐요. 여러분들 무효사유에 해당이 됐던 거 뭐야? 무효사유에 해당이 됐던 거. 자, 아까 우리 했던 거 가만히 해봐요. 아까 우리가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때 원시적 불능 기억나요? 그럼 원시적 불능은 뭐야? 무효지. 원시적 불능은 무효. 그럼 두 번째, 강행법규에 위반이 되면 어떻게 돼? 무효라고 했죠. 강행법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103조 선풍기에 위반되면 뭐라고 했냐면 무효라고 했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혹시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 보여? 불공정 법률행위 뭐라고요? 무효라고 했다고. 무효.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비진이 있죠. 비진이 상할 수 뭐야? 무효.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통정허위 표시 뭐야? 무효.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아까 권리능력하고 의사능력 없으면 뭐라고 했어? 무효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효사유만 대충 봐도 6, 7개 나와버린 거야. 다 나온 거야. 이게 무효사유를 따로 떼가지고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원시적 불능 무효, 강행법규 무효, 103조 무효, 불공정 무효, 비진이 무효, 통정 무효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법으로 정한 거지. 그러면 요 갑과 을 사이에 이런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그러는 거야? 무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근데 그러면 취소 사유는 뭘까? 취소는요. 요 갑과 을 사이에 법으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이 된 거지.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아까 행위 무능력자. 아까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행위 능력 없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야?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두 번째는 뭐예요? 아까 차고, 세 번째는 사기, 네 번째는 강박하고 네 가지가 취소 사유인 거야. 그럼 갑과 을이 계약을 할 때 사기당한 거, 갑과 을 사이에 강박당한 거, 갑과 을 사이에 차고, 갑이 미성년자야. 17살짜리가 자기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을 법정들의 동의 없이 팔아먹어버린 거지. 그러면 이건 뭐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런데 미성년자가 17살짜리 집을 팔았는데 1억짜리를 3억에 팔았더라고. 그럼 부모가 취소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지. 안아주면서 다 컸네. 그죠? 그러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취소를 안 할 수 있어. 그럼 취소를 안 할 수 있죠? 그럼 뭐야? 이건 그냥 유효가 돼버린 거야. 유효가. 무효하고 차이점 아시겠어요? 그럼 봐봐.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은 취소 사유이지만 취소를 안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냥 유효로 갈 수 있다는 거지. 알아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개념만 넘고 가자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 자, 거기 130페이지 한번 봐볼래요? 130페이지. 왔어요? 이거요. 어차피 해야 될 일이에요. 11월 달, 12월 달 자리 잡는다고 왔다 갔다 히프짝 자석에 앉히는 거 방법부터 하세요. 1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업하면 됩니다. 똑같아. 지금부터 하셔야 돼. 하려면. 금방 와본다니까. 10월 달이 금방 와불어요. 지금 조금 있으면 눈 내린다, 이제. 그렇죠? 조금 있으면 뭔 줄 알아? 개나리 폈네, 그래.
개나리 조금 있으면요 여름 방학이 언제지? 근다. 그리고 나중에 가을 떨어진다 이제 낙엽 떨어진다 이제. 그럼 시험이요 금방이라니까. 그렇죠? 아 너무 빨라요 이게. 여러분들 나가면 또 다시 와 이제 또 온다 이게. 그게 내가 실감할 때 너무 빠르더라고요. 제가 여기 강원 강의 가서 보니까 우리는 인생이 없어. 나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학생들이 많이 오면 내 수업은 막 난 욕심내는 그런 거 없어요. 제 성향 자체가 그래요. 성향 자체가 막 욕심내고 뭐 이렇게 그런 걸 부리지 않는데 그냥 내 보기련이 내 팔자련이 생각하고 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와가지고 공부 안 하면 용서가 안 되지만 왜 그러냐면 이거 아까운 시간이잖아요. 이거 붙어서 가라. 다 붙어서 가보면 되는 거고 나에 대한 뭔가 이렇게 크고 싶다 뭐 하고 싶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이 상태로 있다가 뭐 한 5년 있다가 좀 더 할까 그럼 몇 년 있다가 퇴직하면 시골 내려가겠다. 이게 그 생각. 이야기 내가 하지 않았나요? 나중에 이번 12월 달에 방통대학교 이제 다시 농업과로 전과하려고. 이게 아니 원래 방통대 전기과 다니다가 3학년 2학기 다니다가 이게 이것도 해야 되고 수업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 이게 그래갖고 농업과로 전과해달라고 했더니 안 해주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올해 12월 달 다시 편입해야 된다고. 12월 달 편입해가지고 농업과 다니려고. 이게 아니, 넌 시골이니까 농촌에 사니까 시골 가서 뭐 할까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그 작물이라도 키울 줄 알아야지. 고추도 내가 몇 번 심어봤거든요 내 땅에다가 싹 죽어불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좀 배워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이게 막 다녀요. 이게 내가 4개를 지금은 이제 3개를 다닌 전기과까지 하면 4개인데 이제 농업과 전공을 하려고 하면 이제 5개가 되죠 이것도. 이게 뭐 배우는 걸 좋아해가지고 배우는 거 좋아해요. 20년 전에는 내가 그 사회복지센터를 하려고. 지금은 사회복지사가 유명한 여기는 막 많아졌잖아요. 그때는 안 그랬어요. 저 때만 해도 뭐 사이버 대학 이런 것도 없었고 다녀야 돼요. 학교를 다녀서 자격증을 따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한성대학교 다니면서 내가 사회복지를 다녔지. 강의하고 가서 수업 듣고 강의하고 그래서 40살에 졸업했어 내가. 그걸 편입해가지고. 하고 사회복지를 내가 갖고 있는데 원래 센터장을 하려고 국비 신청까지 했었는데 내가 병에 걸려가지고 다 포기를 했죠. 전체를. 이게 군비 받고 도비 신청 올라갔어요. 15%, 25 받거든요. 국비로 50% 받고. 근데 올라갔는데 결국 도지사한테 막 심사로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아파가지고 다 포기하고 그냥 죽을랑갑다 했는데 살아가지고 그때 포기한 게 너무 아까워. 했어야 되는데 계속 이게. 자, 배우는 건 좋은 거요.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 공부요. 이 중개사가. 운전면허증 없으면 운전면허증 다녀야지 이제. 누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학원 다니고 누가 관리해주고 왜 공부 안 해요? 그러겠냐고. 이게 이것도 기쁨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저기 도지서 도서지방 같은 데는 오고 싶어도 하고 못 와요. 그냥 동영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대단한 거야 이게. 알겠나요? 그래서 이게 실강을 들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실강을 듣는 게 훨씬 좋거든요. 훨씬. 잠도 못 자. 그죠? 동영상 보면 나 혼자 떠들어. 자기들은 가서 빨래 널고 밥하고 있고. 이게. 그럴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 나오면 꾸벅꾸벅 졸더라도 4시간은 무조건 채워서 가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이게. 누가 물어본다 젊은 친구들한테 뭐해? 나 백수 아냐? 학원 다녀. 미래를 위해서.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공부하고 있다고. 이게. 얼마나 공부하는 게 좋은 거야 이게. 자, 거기 개념만 잡아보자고. 혹시 오늘 집에 가면 130페이지 양가로 1번의 법률행위 무효란 보여요? 네, 그것만은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법률행위 무효란 끊어봐요.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할 당시부터 당시 동그라미. 법률상 당연히 끊어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끊어요. 자, 당시부터라고 돼 있죠? 당시를 위에다 뭐라고 쓰냐면 처음부터 이렇게. 그러면 처음부터 뭐라고 그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걸 뭐라고 한다? 무효. 이렇게 기억하는 거지. 알아듣죠? 무효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무효 이런 식으로. 자, 밑으로 쭉 내려와서 눈을 깔아요. 밑으로. 박스 2번 보여요? 취소의 의 보인가요? 오케이.
자, 취소란 끊어요. 취소권자가 끊어요. 법이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끊어요. 이걸 법정 사유라 그래. 법이 정한 사유야. 당사자 약정으로 무효 취소를 정할 수 없어요. 자, 경우에 유효한 동그라미 법률 행위를 끊어요. 행위 시에 소급 동그라미, 소급이란 건 처음으로 가서 소급하여 소멸 동그라미, 소멸시키는 일방적 동그라미 의사표시를 말한다. 일방적이 뭐냐면 단독행위라는 거야. 아까 나 이거 취소할게요. 그러면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바로 취소 효과가 발생되는 단독행위. 의사표시 몇 개? 하나. 이 취소는 단독행위인 거야. 자, 다시 무효는 뭐라고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야. 취소는 뭐야? 일단 유효했다가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면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제도. 아시겠어요? 네, 그게 취소란 말이야. 둘 다 부탁드릴게요. 오늘 기초니까 취소 사유 4가지 외우면 좋은데. 첫 번째 뭐야? 제한 능력자. 두 번 착오, 사기, 강박. 이 4개를 좀 외워두시라고. 알겠죠? 이때만 취소란 말을 쓸 수가 있다. 이때만 취소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걸 좀 이야기를 더 해드릴 거예요. 그 정도 개념만 잡자고. 자, 어디로 하나 넘겨올 거냐면 쭉 넘어와서 154페이지로 와봐요. 혹시 154페이지 오면 법률행위 부관이라는 글자 보인가요? 이 부관은 지금은 안 물어보거든요. 부관이 어떤 거냐면 부가하여 붙여진 약속, 약관이야. 자, 법률행위 있죠? 계약. 그럼 계약이 있고 계약에 플러스해서 부가 붙인다. 부가하는 특약 아니면 이걸 약속 뭐 이렇게 부가해서 붙인 약속이야 이게. 원래 계약이 있고 계약에다 뭔가 당사자가 특약으로 붙여진 거지. 알겠죠? 자, 내가 이분하고 둘이 빵을 사고 팔아. 파리바게트 사장님, 내가 돈 3만 원 주고 계약을 맺죠. 그럼 내가 갖고 와야 되잖아. 근데 뭐라고 하냐면 혹시 우리 딸이 오면 딸한테 케이크를 주세요.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매매 계약 외에 다른 약속을 붙인 거죠? 그걸 부관이라 그러는 거야. 그게 약관. 근데 부관에는 우리 시험에는 2개가 있는 거지. 하나가 뭡니까? 그랬더니 조건하고 기한이 들어오는 거야. 조건. 그 다음에 이게 기한인데, 자, 요건 제가 나중에 조건과 기한은 총 9개 지문만 외우면 돼요. 9개 지문만. 이건 정리해 드릴 건데, 개념만 잡고 가자고. 조건은 뭐라고 하냐면, 자, 효력이 플러스 장래 확실한 거냐, 불확실하냐, 이거요. 불확실한 거 있죠? 예,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만약에 뭐가 있을까? 월요일 날 눈이 온다면 내가 커피 한 잔 사줄게요. 그랬다고. 자, 내일 눈이 오면 자, 커피를 사주겠다 그랬어요. 그럼 커피를 사주겠다는 건 이건 뭐예요? 효과지. 이 효과가 발생되려면 내일 뭐가 와야 돼? 눈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지. 눈이 와야 뭐 한다? 커피를 한 잔 얻어먹을 수 있다고. 근데 눈이 올 수 있나, 안 올 수 있나? 모르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이게 뭐야? 이걸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걸 뭐라 그래? 조건이라 그래. 여러분들, 내가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그러죠? 그죠?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술 한 잔 사줄게 그랬다고. 그럼 술을 얻어먹으려면 뭐가 들어와야 되는 거야? 시험에 합격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확실해, 불확실해? 예, 불확실하지. 이걸 뭐라 그래? 조건부 법률행위.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알아들어요?
그러면 요건 어떨까? 자, 만약에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가 오면 내가 장미, 빛, 스카프를 사주겠다 그랬다고. 그럼 스카프를 사줄 수 있죠? 근데 언제? 12월 25일이. 그럼 12월 20일은 5일은 와, 안 와? 오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기한이라고 하는데, 기한은 장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거야. 장래 뭐라고요? 장래 효력이 장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거. 이건 확실한 거. 자, 내 생일이 돌아오면 내가 술 한잔 살게. 이건 뭐야? 기한이지. 생일 와요, 안 와요? 자, 병이 사망하면 내가 술 한잔 사줄게. 이건 뭐야? 병 죽어, 안 죽어? 죽지. 반드시 죽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혹시 이거 어때? 올해 첫눈이 오면 내가 커피 한 잔 사줄게. 조건기야? 아니야. 조건이야. 올해 기상이변으로 내년 1월 1일 날 온대. 첫눈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언젠가 첫눈이 오면 커피 한 잔 사줄게. 그러면 이건 기한이지. 대한민국은 언젠간 첫눈이 올 거니까. 겨울이 있잖아. 알겠죠? 대학을 졸업하면 이건 기한이야? 대학 들어가면 다 졸업한가 보지? 안 할 수도 있잖아. 조건이지. 내가 시집 가면 기한이야? 반드시 가? 조건이지. 제대로 맞히질 못해. 계속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조건, 기한 구별할 수 있어? 자, 이제 하나만 더 놀아보자고. 여기까지 해놓고 가면 나중에 접근할 때 편해요. 자,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해제 조건이 있어요. 조건 중에도 어차피 조건은 둘 다 불확실한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시기가 있고 종기가 있습니다. 그렇거든요. 자, 요게 정지 조건은 뭐냐면 조건이 성취가 됐어. 눈이 오면 눈이 왔어. 비가 오면 비가 왔다고.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되는 거. 요건 조건이 성취가 되면 해제, 소멸되는 거야. 시기, 야, 갑이 을한테 너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임대차 할래? 내 집 빌릴래? 월세 50만 원 주고? 이게 뭐야? 시기, 발세. 마칠 종자 끝나는 거 있죠? 이걸 끝난다. 이걸 뭐야? 아이고, 종기. 이걸 소멸이라고 한다고. 발생, 소멸. 구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얘는 알아. 종기와 시기는 알겠죠? 날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알겠죠? 근데 얘는 안 헷갈려. 근데 진짜 얘가 헷갈려요. 저 이거 진짜 구별 못 했거든. 자, 봐봐. 해볼게. 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자, 자동차 한 대를 사주겠다 그랬어요. 자, 마지막 시험이야. 이제 마지막 주겠다. 그럼 조건이 성취됐죠? 그럼 효과가 발생이 돼, 소멸돼? 발생이지. 사주겠다잖아. 자동차를 한 대 얻을 수 있잖아. 발생이지. 그럼 이건 뭐라 그래? 정지 조건이라 그런다고. 효과가 발생된다니까. 시험에 합격하면. 그럼 이거 어때? 대학을 졸업하면 내가 생활비 안 줄 거야.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 그래서. 그럼 대학을 졸업하면 조건이 성취됐지? 생활비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소멸이지? 그럼 뭐라 그래? 해제 조건이라 그런다고. 100날 갖춰봐야 다음 주 오면 모른다? 이걸.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끝허리가 긍정적이면 정지 조건이야. 끝허리가 부정적이면 해지 조건이야. 그럼 접근하기가 아주 편한데. 자, 해볼게. 커피 한 잔 사줄게. 그럼 뭐야? 긍정과 부정도 몰라? 그러면 환장하겠네. 아니, 커피 사준대잖아.
긍정이지. 생활비 안 주겠다 그러면 부정이니까 해지 조건. 알겠죠? 내가 결혼하면 너 술 한 번 사줄게. 정지 조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동차 한 대 사줄게. 밥 사줄게. 밥 안 사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등록금 안 줄 거야. 등록금 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지와 해제를 구별할 때 효과가 발생되면 정지고 소멸되면 해제인데 이걸 구별하기 어려우니까 끝이 긍정적이면 정지 조건, 부정적이면 해제 조건 이렇게 알면 접근하기가 편하다 이런 말이에요. 알아듣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건과 그 다음에 기한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요것은 우리 책은 야 이거 양이 많더라고요. 이거 쓰는 게. 근데 실제는 우리 조건과 기한은 농담 참 딱 9개 지문만 외우면 돼요. 9개 지문면 다 나와. 이번에도 그랬다고 이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쭉 넘겨가지고 넘어오면 끝나버네. 167페이지 봐봐. 167페이지 오면 끝 한 장만 앞으로 당겨볼까요? 그럼 뭐가 제2편 물권법 나오죠? 야, 여기까지가 민총이라고.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요거 어때요? 자, 이렇게 봐보자고. 한번 이제 가자고. 5분만 시간 주죠? 어차피 늦은 거. 동영상 본 사람도 그러겠지만 나중엔 항상 이게 수업 끝나면 전체로 이걸 따로 올라갈 거예요. 자, 권리 변동이 뭐라고 했어?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걸 총칙해서 권리 변동 그랬어요. 그래서 발생, 변경, 소멸 그랬죠. 근데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려면 반드시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뭐였어? 하나가 법률, 행위가 있었고 또 하나가 뭐죠? 법률, 규정 있었다고. 그렇죠? 자, 법률 행위는 당사자가 뭐 한 거?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되고 이는 의도와 상관없죠? 자, 그때 법률 행위가 유효하려면 유효 요건을 갖춰야 된다. 첫 번째 성립 요건은 뭐였죠?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 머릿속에 그려져요? 자, 효력 요건은 어떻게 돼?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자, 의사 표시는 일치해야 되죠? 하자가 없어야 된다. 기억나요? 자, 그 다음에 목적을 가져왔죠? 자, 목적은 확정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가능성 있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원시적 불능은 뭐라고 했어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목적물이 이미 소실된 거죠? 그걸 모르고 계약한 거잖아. 이건 유효, 무효? 예, 무효. 후발적 불능은 뭐라고 했어요?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가능했지만 이행하기 전에 중간에 소실된 거죠? 이건 뭐라고 했어요? 이건 유효가 돼요. 이것만 시험에 나오거든. 유효, 무효가. 나중에 가면. 적법성은 법은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강행법규, 의무법규.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뭐가 된다? 얘는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의무법규를 위반하더라도 얘는 뭐가 돼요? 예, 유효가 된다. 이렇게 나왔다고.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은 반사회 질서, 선풍기에 위반되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는 안 된다. 얘를 위반하면 전부 다 뭐가 돼요? 나중에. 예, 무효하고 연결이 될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들어왔던 게 우리가 뭐냐면 의사표시를 봤단 말이에요. 보여요? 자, 그러면 원래 의사는 내심이죠. 표시는 뭐야? 2부로 나오는 거죠. 두 개 합성하야. 그럼 의사와 표시가 뭐야 된다? 일치해야 되는데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죠? 비진이. 그럼 나중에 원칙은 유효, 무효. 유효이지만 예외는 뭘로 가요? 무효가 될 수 있다. 비진은 알고 하는 거죠. 자, 통정은 뭐라고 해서 둘이 짜고 하는데 효과는 뭐였냐면 네, 무효였죠. 우리 아까 했던 거. 동영상 다시 보면 나와. 그 다음에 착오는 뭐였어? 착오는 알고 모르고 모르고
이건 나중에 취소할 수 있어요. 자, 사기는 뭐라고 했죠? 속아서 하는 거고, 그렇죠? 강박은 쫄아서 하는 거야. 그럼 효과는 뭐였죠?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비통, 착사, 강. 비통은 무효가 되고 착사강은 취소 사유가 되지. 자, 대리라고 했죠? 대리를 모르겠다. 그럼 뭐라고 해? 대신한다. 대리. 우리 이렇게 해보자. 머리 그려졌어요? 대리권을 주죠. 그렇죠? 그럼 대리행위 하죠?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돼? 본인에게 기속된다. 삼각형. 자, 대리권은 누구와 누구 사이죠? 갑하고 을. 대리인 사이. 대리행위는 누구하고? 을하고 병하고 그 사이. 그렇죠? 자, 복대리는 누가 선임해? 을. 대리인이 선임하는데 누구의 대리인이야? 본인의 대리인이죠. 자, 무권은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고. 표현 대리도 무권이 나중에 가면 나중에 이야기할 거라고 이건요. 자, 넘어갔고. 자, 무효하고 취소 개념만 잡았죠? 무효는 뭐라고 했어? 무효 취소는 둘 다 계약이 성립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성립은 되는 거지. 성립은 되는데 효력이 처음부터 없다. 그럼 뭘로 가? 무효. 처음에는 유효였는데 나중에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면 소급해서 효력을 없애는 것, 이걸 뭐라 그래? 취소. 취소 사유 4가지.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이거 외워야 되거든 나중에. 자, 그래서 나온 거. 여기다 뭐가 들어가서 이젠 조건하고 기한이 들어갔다고. 조건은 확실한 거, 불확실한 거? 불확실한 거. 기한은 확실한 거. 조건에는 뭐가 있다? 정지 조건, 해제 조건. 그럼 기한은 시기, 종기 이렇게 돼 있다고. 알겠죠? 우리가 헤어진 게 아쉬워서 알겠죠? 더 잡고 싶은데 집에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이렇게 했잖아. 그럼 오늘 민총이 다 정리된 거잖아. 한 번은 그럼 동영상 한 번 더 보면 더 확실히 들어가겠죠. 그럼 다음 주 오면 뭘 하겠어요? 이제 다음 주는 물권법을 이 형태로 볼 거야. 지상권이 뭔지, 지역권이 뭔지, 전세권이 뭐고, 유치권이 뭔지, 저당권이 뭔지를 발 한번 담가보자는 거지. 전체를. 알아들어요, 제 파트너?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